안녕하세요. 이수경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기계위험 방지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식 노무사님은 세종사이버대 산업안전공학과에 재학 중에 계십니다. 재학 중에는 다양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인간공학기사를 취득하셨고 현재는 산업안전지도사 기계 분야에 필기가 합격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저술 활동도 하고 있는데 연차휴고와 노동법, 저성과자와 노동법이라는 책을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조갑식 노무사님을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조갑식입니다. 여러분과 동일하게 지금 우리 산업안전공학과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2020년에 입학을 하고 나서 편입을 했죠. 한 2년 동안 이 안전 쪽에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수업 내용이 제가 이런 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수경 교수님께서 이 기계위험 방지 기술, 우리 산업안전기사 시험 과목이죠. 그 과목에 강의를 좀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완전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수험 준비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 수업을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기계위험 방지 기술의 학습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을 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필답형을 보시게 될 거고, 그리고 작업형 시험 총 3번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 2개가 100점 만점인데 이게 55점, 요게 45점 만점으로 되어 있고 각각 다른 날에 봅니다. 이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주관식 시험이죠.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답을 쓰시면 되는 거고, 작업형도 종이에다 쓰긴 쓰는데 동영상을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안전사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고 거기에 관련된 안전방지 조치, 이런 내용들을 쓰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 수업에서는 주로 이 필답형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수험 공부하실 때 이 내용만 보시면 거의 기출에서 나왔던 내용의 95% 이상은 커버될 수 있도록 제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계에 관련된 일반 기준, 그리고 공작기계, 그리고 사고가 많이 나고, 그리고 작업형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프레스하고 전단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큰 사고가 나죠. 거기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기타 기계기구, 이런 내용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죠. 이 문제는 산업안전지도사 2차 시험에서 주관식으로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업형과 필답형에서도 주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형성되는 위험점이 어떤 것인지 그 정의를 쓰시고, 그리고 예를 들라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주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협착점이라는 부분이죠. 프레스기나 전단기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입니다. 고정된 부분하고 프레스기가 왕복 운동하면서 이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입니다. 두 번째, 끼임점은 연삭기 같은데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절단점은 날이나 커터 같이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림점은 이제 롤러죠. 그죠? 2개의 회전하는 물체인데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롤러를 보면 그 사이에 이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입니다. 그리고 접선 물림점이라는 것은 체인과 스프로킷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자전거 체인 아시죠?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 사이에 이제 물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전 말림점이라고 해서 회전하는 물체의 작업복이나 우리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입니다. 각각의 이 종류와 정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학습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호장치의 종류입니다. 자, 여기도 종류가 지금 격리형, 위치 제한형, 접근 고부형, 접근 반응형, 이렇게 4가지가 있죠. 자, 작업점과 작업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막기 위해서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죠? 벽으로 사람이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거리를 두는 그런 것들을 경형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예 방어 울타리를 설치해버려서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위치 제한형이라고 해서 주로 양수 조작식 프레스기 같은 데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 거부형에서 수인식 또는 손 쳐내기식. 자, 위험한 곳으로 손이 들어가게 됐을 때는 기계가 이 손을 쳐내서 접근을 못하도록 막는 접근 거부형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전자식 방호장치에서 주로 이제 감응 센서를 통해서 주로 전자파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그 사이에 사람 몸이 들어갔을 때 기계를 정지시킴으로 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방호장치입니다. 자, 이것도 정의와 예시에 관련된 부분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가 필요한 기계 기구의 종류 6가지인데요.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걸 학습하면서 이거 어떻게 외우지?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다른 그 수험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보면서 저에 맞게 바꾸는데 요거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포장된 공원에서 원예 금지. 이게 객관식에도 이렇게 외워놓으면 객관식은 정말 그냥 점수를 그냥 얻게 되죠. 그런데 주관식에서 이제 정확하게 써야 되니까 일단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일종의 목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장이고요. 포장 기계, 그리고 공기 압축기, 그 다음에 원심기, 그 다음에 여기 원심기가 여기 2번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예초기, 그리고 금속 절단기, 지게차.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아마 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기사는 특히 필답형 같은 경우는 암기 과목입니다. 그리고 종류들이 굉장히 많고요. 용어들도 제가 처음 공부했을 때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어가 무슨 뜻일까라는 것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암기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공부가 얕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수업을 들으면서 수험 준비를 같이 하니까 아마 이해도 되고 암기도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험은 이 자격증이라는 것은 60점 이상 합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암기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작기계입니다. 그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연삭기, 둥근 톱기계, 그리고 선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연삭기 작업할 때 안전대책입니다. 자, 제가 여기 규칙이라고 해놓은 것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험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법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 법조문을 보시고 수시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험서는 보통 연초에 나오죠. 근데 법은 5월이나 6월 달에 바뀌어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옛날 법을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면 틀린 답이 되겠죠. 이승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하시죠.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수시로 확인을 하시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도록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근거를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자, 연삭기 숫돌에 충격을 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관로를 해놓고 시험이 자주 나옵니다. 자, 얼마 동안 시험 운전을 해야 되느냐. 작업하기 전에는 1분, 숫돌 교체하고 나서는 3분 동안 시운전을 해야 된다는 내용 잘 나오죠. 그리고 정해진 최고 회전 속도를 넘어서 이 숫돌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측면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측면을 쓰도록 만들어진 것은 가능하겠죠. 그거 외에는 측면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연삭기 작업 대책, 작업 시 안전 대책을 2가지만 쓰시오, 또는 3가지만 쓰시오, 4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말씀드리죠.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삭기의 방호장치의 기준입니다. 덮개, 숫돌 지름이 5cm 이상이면 반드시 덮개를 설치해서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고요. 덮개와 숫돌의 간격은 3에서 10mm 이내, 작업대와 숫돌은 1에서 3mm 이내. 그리고 요거도 많이 출제가 되죠. 투명하게 비산이라는 것은 뻗쳐나간다라는 거죠.
숫돌을 연삭기를 활용하다 보면 튀어나가죠. 그거를 막는 장치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삭기의 각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그림을 주고 요거를 비워놓죠. 자, 이거는 몇 도여야 됩니까? 라고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자주 나오는 것을 보면 1번 문제 일반 연삭 작업 125도, 그 다음에 상부를 사용한 거, 이 부분으로 이제 갈리는 거죠. 그러면 요 덮개의 각도가 60도다라는 거, 기타 탁상용 연망기는 80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출제가 안 된 것 같아요. 1번, 2번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통형 자주 나오죠. 요것도 180도. 그 다음에 휴대용도 많이 나옵니다. 180도라는 거. 주로 여기 대표적인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더 된다면 뒤쪽에 나오는 내용들도 같이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면 연삭기 요거도 요 간격이 15도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연삭기 숫돌이 깨지는 원인이 있습니다. 파괴 원인이요. 어떤 걸까요? 너무 빨리 회전시키는 경우죠. 그리고 균열이 가 있는 숫돌을 계속 회전을 시키는 경우. 그리고 아까 측면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측면을 쓰면 이게 균열이 그리고 파괴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플랜지 직경이라는 것은 이제 숫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가운데 고정시키는 부분이 있죠. 요것을 이제 플랜지라고 하는데 이 숫돌 직경에 3분의 1 이상이 적당하다. 요것도 관로 문제로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숫돌에 너무 심한 충격을 주는 경우. 자, 이런 것도 숫돌의 파괴 원인을 3가지 쓰십시오라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로 자주 나오고 객관식에도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둥근 톱 기계의 방호 장치의 종류를 적으십시오라고 나옵니다. 그럼 뭘 적어야 되죠? 반발 예방 장치와 톱날 접촉 예방 장치, 요 2가지를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 두께입니다. 두께. 자, 이 분할날의 두께 T2라는 것은 첫 번째 T1 톱의 두께의 몇 배요? 1.1배입니다. 1.1배. 그리고 치진폭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작거나 같다고, 요거는 그냥 작다고, 요것도 이제 객관식에서 아예 저 기준을 묻는 것도 있고, 아니면 숫자를 주고 계산하십시오라고 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숫자도 나오죠. 12mm 이내. 그리고 톱 뒷날에 얼마를 덮어야 됩니까? 3분의 1을 덮여 있어야만 이게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선반의 방호 장치입니다. 선반에서도 3가지의 방호 장치를 물어봅니다. 덮개, 쉴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칩 브레이커, 그리고 브레이크. 요 3가지를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프레스 및 전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동영상 같은 데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방호장치하고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요거도 우리 그 노동부 고시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는 뭘 묻느냐 하면 각각의 광전자식, 그리고 양수조작식, 가드식, 손쳐내기식, 수인식, 요 각각의 방호장치에 분류 기호를 넣으십시오, 적으십시오라고 하는 문제도 나오고요. 또는 이렇게 설명 내용을 주고 이게 뭡니까? 라고 적으십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2개, 3개씩 이렇게 혼합해서 출제가 됩니다. 자, 광전자식은 주로 A1 위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쓰죠.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부로 구성이 돼가지고 신체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가 정지되는 방호장치입니다. 그리고 양수조작식은 주로 요 표현이 나옵니다. 1행정, 1정지식 프레스에 사용되고, 양손을 동시에 써야지 한 손이라도 나와 있다 그러면 기계가 정지되어 버리는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가드식인데요. C라는 기호를 쓰고 가드가 열려 있을 때는 동작되지 않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손쳐내기식은 D라는 기호를 쓰고요. 자, 손을 아예 위험 영역에서 밀어내버려서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수인식은 작업자 손을 끈으로 연결해가지고
위험점에 들어가면 이 끈이 자동으로 당겨져서 손이 빠지게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이번에는 프레스의 작업 전 점검 사항입니다. 주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는 종류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출제하시는 분마다 뭐 5개만 쓰시오, 3개만 쓰시오,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나는 한 3개만 암기하겠다, 또는 4개만 암기하겠다, 이렇게 아예 정하시고요. 그리고 긴 것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짧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 위주로 여러분이 정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인데요. 이거는 작업형이나 필답형은 여러분이 손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무조건 자꾸 책을 보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쓰면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기출문제 10년치를 워드에 쳤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내가 암기할 거 딱 4개만 해가지고 저만의 암기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쓰면서 워드 치면서 공부가 되고요. 그리고 이면지 같은 데다 계속 답을 써가면서 그렇게 이제 수험 공부를 하니까 좀 더 암기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뭐 이건 여러분이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학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클러치 및 브레이크 기능, 그 다음에 급정지 장치하고 비상정지 기능, 그리고 슬라이드나 칼날에서 손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위험 방지 기구의 기능, 그리고 금형과 볼트의 상태, 방호장치 기능, 칼날 테이블의 상태, 이런 7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4번째 기타 기계 기구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물론 기계나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주로 나오는 문제들이 우리 산업안전기사는 문제은행식이죠.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주로 나왔던 내용들이죠. 자, 롤러기에 방호장치를 적으십시오 라고 하면 비상정지 장치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급정지 장치입니다. 이 용어들이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습을 하다 보면 이게 비상정지 장치인가 급정지 장치인가 헷갈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의 암기법을 하나 개발하셔서 정확하게 용어를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2번째, 종류도. 자, 이 롤러기의 방호장치, 급정지 장치를 어느 위치에다 해야 되느냐. 자, 바닥 밑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3개 다. 그래서 무릎, 지금 안 보이죠? 무릎 조작식 밑에서 0.6m. 다음에 복부는 이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0.8에서 1.1m 사이, 그 다음에 손은 이 정도에서 활동을 하고 또는 이 위에서 그러니까 1.8m. 요 숫자들에 대한 괄호 넣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종류 또는 아예 이렇게 나오죠. 종류의 구분을 쓰십시오. 그러면 손 조작식은 이렇게 1.8, 복부 조작식, 무릎 조작식, 요거를 다 써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위치는 어디에다 해요? 급정지 장치의 조작부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미터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네, 롤러의 표면 속도에 따른 급정지 거리, 아마 객관식에서도 출제가 자주 됐고요. 그리고 필답이나 작업형에서도 이 숫자를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급정지 거리에 대한 문제, 요것도 괄호 넣기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표면 속도가 30m per min, 1분에 30m 미만일 때, 30m 이상일 때 각각 급정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라고 묻고요. 자, 이 표면 속도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합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표면 속도를 계산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급정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라를 이렇게 연계해서 출제되는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표면 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은 1000분의 파이 원주율에다가 d, 요거는 직경인데 중요한 건 요거 단위예요. 이 단위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센치인지 미터인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밀리미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n은 분당 회전수 RPM이죠. 이런 것들은 다 숫자를 주긴 하는데요. 다만 요것을 이제 만약에 센치로 돼 있으면 또는 미터로 돼 있으면 요것들을 여러분이 밀리미터로 바꿔서 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결과값은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시고 이 공식을 적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셔서 여기에 따라서 정지거리를 각각 계산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원심기입니다. 원심기 여러분
저도 옛날 사람인지 몰라도 짤순이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 지금 세탁기 그죠? 통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을 빼거나 또는 세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원심계는 그 회전하는 회전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접촉을 막는 장치가 방호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심계 케이싱이나 하우싱 내부에 회전통에 우리 신체가 접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죠. 그래서 주로 덮개 같은 것을 많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세틸렌 용접 장치의 방호 장치가 뭘까요? 안전기 또는 역화 방지기인데요. 제가 10년치 분석을 했을 때 여기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 안전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쓰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산업안전보건규칙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세 개를 골라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취관마다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주관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이고요. 세 번째, 가스 용기와 발생기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 요 사이에 설치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요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면 이렇게 세 개를 적으시오라고 해도 되고 또는 설치 장소를 풀어서 쓰시오라고 해도 여러분이 다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보일러입니다. 자, 보일러는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 네 가지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잘 나오죠. 압력을 빼내는 방출 장치, 그리고 압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스위치, 그리고 화염 검출기, 그 다음에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종류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압력 방출 장치 중에서 몇 개를 설치하느냐, 그리고 요 용어는 그냥 공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최고 사용 압력, 요거 공통적으로 나오는 용어가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압력의 기준입니다. 방출 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될 때는 지금 계속 강조드린 최고 사용 압력 이하였고요. 그리고 다른 압력 방출 장치, 그러니까 한 개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 또 한 개는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 1.05배라는 거. 그래서 두 개 있을 때는 한 개는 그냥 1.0이고요. 한 개는 1.05배. 뭐에? 최고 사용 압력에. 자, 요것이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압력 제한 스위치라고 되어 있죠. 보일러 과열을 막기 위하고, 그리고 최고 사용 압력, 쓸 수 있는 최고 한도죠. 그리고 평소에 쓰는 압력, 요 사이에서 보일러 버너 연소를 차단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압력 방출 장치인데요. 요것도 자주 출제된 건 아닌데 한번 출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토출구의 차단 밸브를 닫아도 압력이 설정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그러니까 안전하게 작동되도록 해주는 구조의 언로드 밸브입니다. 자, 그 기준이 뭐냐? 첫 번째, 우리 안전인증 KCS 인증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내후성이 좋고 장기간 정지해도 밸브 시트에 접착되지 않아야 된다. 저도 이제 이 산업안전 쪽, 원래는 주로 문과 쪽이었죠, 그죠?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제 안전 공부를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였을까요? 용어들입니다. 이 용어들. 주로 이 용어들을 한문으로 바꿔놓고 또는 영어를 번역해 놨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는 이제 네이버 같은 데다 검색을 해보면서 좀 찾고 있는데 이 내후성이 뭘까요? 후라는 게 이제 기후죠. 어떤 기후에 있든지 뭐 사막에 있든지 간에 추운 곳에 있든지 간에 그 기후를 잘 견딘다라는 의미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 아마 여러분 학습이 쉬울 텐데, 그죠? 근데 이제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여러분이 수시로 지하철 타면서도 문제 풀면서 내후성 검색해 보시고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이것도 세 가지, 네 가지를 적으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암기하기 쉬운 것들 위주로. 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수험서를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구조를 이해하시면 드레인 밸브에서는 조작과 배수 부분, 압력 방출 장치가 있고 언로드 밸브가 있을 때 요것도 기능, 그 다음에 윤활유가 잘 돌아가야 되고 회전부에 덮개나 올 요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를 작업하기 전에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도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암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용 요번,
요즘 최근에 좀 뜨고 있는 부분이고 출제도 자주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작년에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서 산업용 로봇의 안전장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방호장치가 뭐냐? 안전매트나 울타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산업안전기사의 주관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교시 같은 작업을 할 때 지켜야 되는 지침을 쓰십시오 라고 나오죠. 자, 조작 방법 및 순서, 그 다음에 매니플레이터의 속도, 2명 이상이 같이 작업을 할 때 서로 신호하는 방법, 이상 발견 시 조치,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용 로봇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자, 외부 전선의 피복이나 외장이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매니플레이터가 정상 작동하는지, 그리고 제동 장치와 비상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산업안전보건규칙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각각의 기계 종류별로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표로 만들어져 있죠. 근데 그걸 다 학습할 수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 위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평가학입니다. 동력식 수동 대패에서 설치해야 될 방호장치의 명칭과 종류 2가지를 쓰시오. 이게 실제 기출 문제죠. 자, 방호장치는 뭐예요? 날 접촉 예방장치. 톱날에 손이 접촉될 수 있으니까 그걸 막아주는 장치고요. 종류는 움직이는 가동식 덮개와 움직이지 않는 고정식 덮개, 이렇게 답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압력 용기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각인을 표시를 하는데요. 이 각인을 찍을 때 뭘 각인을 해야 되느냐, 표시해야 되느냐, 3가지를 적으라는 문제가 몇 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압력 용기니까 압력이죠. 다만 얼마까지, 최고 한도 사용 압력, 그 다음에 제조 년, 월, 일, 날짜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제조한 회사의 이름, 이렇게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프레스 광전자식 안정장치의 형식 구분에 따른 광축의 범위를 적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노동부 고시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주로 요 숫자에 대한 질문을 묻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형식 구분을 묻는 문제도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 기구 또는 설비를 5가지 쓰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인증이라는 게 있죠. 그죠? 각각의 종류들을 묻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 방호장치도 있고 보호구도 있어요. 저는 처음 공부할 때 이게 헷갈렸습니다. 방호구하고 보호구가 무슨 차이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게 답안 쓸 때 막 방호구를 쓰기도 하고 보호구를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건 주로 어떤 것들이죠? 우리 사람을 보호할 때는 보호한다는 보호구라는 걸 쓰고요. 기계장치에 쓰는 것은 방호장치라는 걸 쓴다는 것을 공부하면서 이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 시험 볼 때 만약에 답안 쓰라 그러면 프레스의 보호구는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틀린 답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어 하나하나를 접근하시는데 여러분이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는 것 필요하고요. 자, 5가지만 쓰라고 했으니까 5가지만 쓰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5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답을 헷갈려가지고 7가지 쓰면 채점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쓴 순서대로 처음에 5개만 채점을 하고 2개 쓴 것은 채점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아는 거 위주로 5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5가지 쓰라고 했는데 6가지 쓰면 그 6번째는 채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용어 종류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십시오. 저는 주로 이제 양중기를 세트로 외웁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할 때 이런 거 많이 나오죠. 크리곤 이렇게 해서 아주 암기를 합니다. 그럼 이미 3개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손 잘리는 위험한 기구들, 프레스 전단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압력용기, 롤러기,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이 몇 개 정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안전인증도 있고 자율안전도 있고 방호장치도 나누고 보호구도 나누고, 이 시험에서 지금 설비라고 했으니까 주로 방호장치인데 보호구를 적으십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4가지 종류를 나눠서 각각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가스 집합 용접 장치의 가스 장치실의 구조를 3개 적으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가스 장치실에서 가스가 누출되면 외부로 분출이 돼야겠죠. 근데 그게 내부에 정체되면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정체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런 게 이제 2가지인데요. 공통되는 게 있죠. 불연성 재료라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걸 나눠서 적을 때 암기는 3개 하면 되겠죠. 지붕, 천장, 그리고 벽.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정리입니다. 롤러기 가드의 개구 간격이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자, X는 뭐냐면 안전거리입니다. 위험점에서 가드까지의 거리,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이게 160mm보다 작을 때는 최대 개구 간격은 6 더하기 0.15에다가 안전거리를 곱하시면 되고요. 자, 이 안전거리가 160mm보다 많다, 더 크다라고 했을 때는 30mm, 3cm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숫자 계산에서 자주 나옵니다. 양수기동식 안전장치의 안전거리를 계산하십시오라고 하고, 실제로 클러치 개소수하고 분당 행정수를 주고 계산을 하도록 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여기서 단위도 밀리미터입니다. 1.6 곱하기 TM인데 TM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클러치 개수 n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전장식 방호장치의 일반 구조인데요. 자, 이것도 이걸 뭐 쭉 다 쓰라는 문제보다는 주로 괄호 넣기 문제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정상일 때는 녹색,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죠? 위험할 때는 붉은색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이나 방호장치의 이상 시에 정지될 수 있는 구조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괄호 넣기로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사용전압의 100분의 20의 변동에 대해서 정상 작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는 단위를 이렇게 줍니다.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되죠? 20이라고 적으셔야 되죠. 기출문제는 퍼센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조문에는 100분의 2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 작업할 때 특별 안전보건교육, 이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적으라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정기 안전보건교육, 그죠? 그 다음에 특별 안전교육,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 어떤 장치, 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 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3개, 4개를 적으십시오라고 한 게 나오는데, 로봇은 기본 원리, 구조, 작업 방법, 이상이 생겼을 때 응급 조치, 안전시설이나 안전기준, 조작 방법, 작업 순서, 요 4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지게차 계산 문제죠. G 곱하기 B는 W 곱하기 A보다 커야 됩니다 라는 거죠.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자, 이게 지게차라고 하면 주로 앞바퀴가 크고 이제 마스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싣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화물의 중량 W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게차의 중량을 G라고 하고요. 자, 여기가 이제 뭐 차 중심이 여기다라고 하면,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무게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앞바퀴에서 화물 중심까지 거리 요걸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를 B라고 했을 때 W 곱하기 A, 그 다음에 G 곱하기 B. 어떤 게 더 커야 안 넘어지죠? 당연히 지게차의 무게가 더 커야만 넘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잘 나오는 문제가 안정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 교재에는 수험서에는 이게 흩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죠. 전후, 좌우, 하역할 때, 가만히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운행을 할 때 나눠서 순서대로 4, 6, 18, 1.5 더하기 1.1V. 요거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요게 맞아야만 지게차가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숫자가 이게 커지는 순서대로 요렇게 좀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아까 나왔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둥근 톱기계 방어장치인데,
반발 예방 장치하고 톱날 접촉 예방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두께 계산하는 문제 1.1배, 그 다음에 치진폭에 보다 작아야 된다. 여기서 헷갈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치진폭이. 아무리 찾아봐도 네이버에도 안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톱니, 이빨 치죠, 그죠? 그리고 진폭. 이게 토끼개가 울면 진동을 하죠. 그 떨리는 간격. 그걸 치진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용어가 암기를 하려고 해도 그냥 단순 암기밖에 안 되면 어려워지는 거죠. 천반의 방호장치 3가지, 쉴드, 칩 브레이커, 브레이크. 이 3가지입니다. 자, 학습 정리 중에 제 사례입니다. 자, 고인목의 위치 수정 작업 중에 이 지게차 포크가 하락해버렸던, 그래서 작업자가 깔렸던 거죠. 자, 이게 이제 묶여서 올라가 있었는데 이 작업자가 이 밑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던 중에 실린더의 압력이 상실돼서 이 포크가 내려오면서 근로자가 끼게 된 거죠. 끼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예전에는 협착이라는 말을 썼었죠. 자, 이게 갑자기 내려온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기 때문도 있고요. 또 인적 원인으로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조치를 하고 나서 작업을 하겠다라는 서류를 미리 작성하고 그 매뉴얼대로 운영을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그리고 운반 작업할 때 안전 작업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지 대책으로는 그냥 스스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밸브를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카운터 밸런스를 설치를 해서 자유롭게 떨어지지 않고 고정되어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을 해서 이 지휘자의 정해진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안전지지대나 안전블록,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이 위에 목재들이 이 위에 있으면 요 사이에 안전지지대를 넣어서 이게 내려오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 조치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보시면 용어가 바뀌었죠. 여러분 예전 수험서를 보시면 안전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전지지대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규칙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최근 용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건지, 아까 협착이라는 용어도 끼임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하시면서 일단 수업이 목적이라고 하신다면 수업 위주로 가시고 수험서 위주로 보시되 틈날 때마다 또는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게 바뀌었구나, 요거 보완해야겠구나, 이렇게 학습을 해가시면 아마 여러분의 실력이 일취월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